안녕하세요. 오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4강 요지 주장 파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하고 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게 될 5번, 6번은 지난 시간까지가 글의 요지를 고르는 거였다면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보게 될 문항은 필자의 주장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지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 생각을 강경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항을 좀 풀 때도 필자의 어떤 생각을 조금 더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우리 한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쭉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고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썼다라는 거를 아마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어떤 생각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러면 인간의 생각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지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By taking a conscious interest in your brain and how it works, and by consciously trying some of the techniques that follow, you can acquire a variety of useful mental skills. 자, 첫 문장에서는 일단 무언가를 함으로써 당신이 뭔가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건데요. 자, 어떤 부분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갖냐면 in your brain, 여러분의 두뇌와 그 다음에 how it works, 그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by ing 병렬로 걸려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trying 시도를 해봄으로써 이거죠. 자, 근데 어떤 것을 시도해 보냐면요. 뒤따르는, 그에 따르는, 즉 어떻게 우리가 두뇌가 두뇌에 관심을 갖고 그 두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관심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그 두뇌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by trying, 의식적으로 시도를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은 you can acquire,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를 얻을 수 있냐면요. 굉장히 a variety of니까 다양한 useful, 유용한 쓸모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쓸모있는 정신적인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 하여간 우리가 정신적인 기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It isn't really very difficult.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래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it won't happen by accident. 우리 by accident 자주 보는 표현이죠. 우연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라고 했으니까요. 뭔가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the prevalence of negative thinking, fuzzy and illogical thinking, and rigid thinking in our society까지를 우리가 주어로 보는 거고요. 이 문장의 동사는 prove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prevalence라고 하면 굉장히 세상이나 이런데 만연해 있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명사인데요. 무엇이 만연해 있냐면요. 부정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fuzzy and illogical thinking인데 fuzzy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렴풋한이란 뜻도 있고요. 조금 더 부정적인 걸로 간다면 좀 애매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애매하고 illogical thinking, 비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and rigid thinking이니까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우리 사회에 이러한 뭔가 부정적 생각,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생각, 그 다음에 경직된 생각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proves the fact.
어떤 사실을 증명해주고 입증해줍니다. 당연히 동격의 대절 연결돼 있을 것 같죠. 자, 어떤 사실을 증명해주냐면 이러한 these higher level thinking skills, 이러한 상위 수준의 사고의 어떤 기술은 do not come naturally. 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서 절반 정도 읽었을 때 내용상 파악할 수 있는 거는요. 의식적인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어떤 기술을 시도를 해봐야지만 이런 유용한 정신적인 기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니 뭔가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보기에서 봤던 공통적인 표현이 사고나 생각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 중에서 뭔가 이 사고와 관련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용한 정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노력을 이 나머지 절반에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중간부터 그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A cross-section of our society represents the average level of thinking skills. 자, a cross-section 하면 뭐 단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은요, represent 결국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뭐를 나타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의 단면이 나타내주는 거는 the average level of thinking skill, 이 사고 기술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이나 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이 평균 수준의 사고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노력할 이 유스풀한 멘탈 스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수준인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뒤에 구체적인 부연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건요. a level, the level. 수준은 수준인데요. 어떤 수준이냐면 누군가가 might expect of는 뭐뭐에게, 즉 누구누구에게 기대하다라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오형식에서 뭐 expect A to 동사 원형 이런 형태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 기대하다라는 expect of를 하나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누군가가 누구누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A large number of people.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대다수의 사람인지 또 관계절 하나 더 들어가 있죠. Who have never thought very much about thinking. 즉, 사고라고 하는 이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다지 많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즉 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바로 평균적인 사고의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걸 하라는 걸까요? 왠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덧붙이면 굉장히 유용한 멘탈 스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그러면 이 에버리지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average level of thinking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대다수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노력이라는 걸 좀 더하면 어떤 다른 수준으로의 좀 넘어서는 스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그 뒤에 내용 한번 지금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move beyond the level of average thinking. 자, 여기부터가 왠지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이 average thinking skill 말고 그 평균적인 사고의 스킬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우리가 to move, 움직이고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즉 넘어서기 위해서는 you must, 또 뒤에 must 또 보이고요. must 또 보이죠.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뭔가 이 글은 요지가 아니라 주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대입학 문제지만 조금 더 강경한 표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뭔가 평균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번 You must think about thinking. 여러분은 사고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You must pay attention to how your brain works. 당신은 어떻게 여러분의 두뇌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pay attention to, 주목해야만 합니다. And 그리고 세 번째, you must experiment with new techniques.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experiment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실험하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된 거죠. 결국에는 어때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의식적으로 두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을 가져봐라 매칭되죠. think about thinking 해봐라 라는 거. 그리고 또 pay attention to how your brain works 라는 거. 1번과 2번 주장이 여기서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세 번째 아까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의식적으로 그에 따르는 기술을 한번 시도해봐라. By consciously trying some of techniques that follow.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봤던 3번의 You must experiment with new techniques. 매칭되죠? 전형적인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한 그런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런 강경한 표현을 보여주는 must라는 조동사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해보고 답을 골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once you do that,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만 한번 해본다면 you will clearly see the value of it. 여러분은 그것의 가치를 아마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필자가 주장하는 건 뭘까요? 뭔가 조금 더 고난이도의 그 beyond the level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1, 2, 3번 체크한 거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정답에 유사한 거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How it works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try some of the new techniques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라.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선택지를 미리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보시고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글은 결국에는 useful mental skill, 즉 유용한 굉장히 쓸모있는 정신적인 기술, 즉 평균적인 사고의 기술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노력의 첫 번째는 일단 사고하기에 대해서 사고하라. 사고하기를 사고하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뒤따르는 새로운 기술을 시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주장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글이죠. 글의 내용에 맞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학습지에 넣어놓은 아마 구조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구조 정리는 아까 우리가 그 평균적인 average level of thinking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들어있는 하이픈 뒤에 지금 회색으로 선생님이 언더라인한 요 문장 끊어읽기를 넣어놨을 거예요. 사실 차분히 읽다 보면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요. expect of라던가 그 다음에 뒤에 관계절의 선행사 정도 구분하셔서 문장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6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뭔가 반복되는 어휘들이 역시나 보일 거예요. 뭐 통계, 통계적 유의미성, 그 다음에 실험의 객관성, 통계적 유의미성 또 보이고요. 통계. 자, 그럼 어쨌든 이 글은 통계나 그 통계를 해석하는 통계의 유의미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키워드를 한번 잡고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term statistical significance is an unfortunate choice of words. 자, 여기서 보면요. 일단 키워드는 등장을 했어요. statistical significance. 이게 바로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불행한 단어의 선택입니다. 어휘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unfortunate라는 건 불행하다라는 의미로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inappropriate, 적절치 않은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 요 단어 자체의 어휘 사용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단어 사용, 어휘 사용 자체는 적절치 않지만 It's part of our research vocabulary and it will continue to appear in reports.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엔 우리가 리서치한 굉장히 연구하고 조사한 어휘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쓰는 보고서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용어를 뭐 다른 용어로 정정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은 it refers to 전부 다 여기서 it은 그 statistical significance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학적 유의미라고 하는 것은 refers to 뭔가를 나타내 주는데요. 뭘 나타내 주냐면 역시나 the fact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동격의 대절 있을 테니까 어떤 사실인지 보도록 할게요. The result discovered or differences between two set of data까지를 지금 이 the fact의 절에 이끄는 동격의 대절의 주어라고 보시면 the result, 결과인데 어떤 결과냐면 discovered, 여기서는 이제 과거 분사예요. 발견되는 결과 or 또는 differences,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냐면 between two set of data. 어떤 그 데이터의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그리고 또는 발견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could reliably be expected to occur again if another study was conducted in a similar manner. 자, 아마도 이러한 차이나 그렇게 발견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게 기대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되냐면 또다시 그 결과와 그 차이가 또다시 occur, 발생할 것이라고 당연히 믿을만하게 신뢰할 만하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어떻다면 또 다른 연구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결과치, 통계적인 결과치가 나온 그 연구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연구가 수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 발견되는 결과라던가 데이터의 그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 사이에 발생이 됐던 차이점도 당연히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Too many people hear the phrase.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를?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ssume it also suggests that the results are significantly important.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구절을 많이 들어봤을 거냐면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이라는 이 구절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해 버렸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가정을 해요? 이것이 또한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시사한다고 가정을 해버렸을 겁니다. 이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덜 됐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이라는 단어가 unfortunate하게 사용된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이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연구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일부분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어차피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연구에서 보여졌던 결과나 이 연구에서 보여졌던 차이점들 있잖아요. 통계학적 차이점들, 통계학적 결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같은 결과가 to occur again, 다시 한번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팩트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어떤 A라고 하는 연구에서 어떤 통계학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비슷한 방식으로 한 B라는 실험에서도 그 결과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잘못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결과 자체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나 문구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버리면서 어떻게 가정을 하게 되냐면, 아, 그 결과도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예측이나 또는 그거를 가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연구가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통계학적인 어떤 오류라는 것이 많지 않은 정말 잘 된 연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that may or may not be true.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그 통계학적 유의미성이 진짜 유의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도대체 우리한테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 statistical significanc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unfortunate하다. 그러니까 유의미함이라고 하니까 통계학적 결과가 뭐든 다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일까 이 사람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를 설명하고 싶은 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대신에 이렇게 가잖아요. 명령문입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밑줄 치는 이 부분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think of the term, think A as B잖아요. 그죠? 자, 그 용어, 즉 이 통계학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as suggesting that 대디하를 시사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냐면 You would expect to find the same result 95 out of 100 times if a study is replicated in a similar manner.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그 용어를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냐면 당신이 똑같은 결과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어떤 거 중에서 100번의 시도 중에서 95번은 같은 결과를 발견해낼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어떻다면 그 연구가 replicated 한다면, 그 연구가 어떻다면 반복이 된다면.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렇지. 기존에 했던 것과 similar manner, 비슷한 방식으로 만약에 그 연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그 실험과 똑같은 결과를 to find, 발견하게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그 용어로 해석을 하십시오. 이거예요. 아니면 or 100 times니까 100번 중에서 90번 정도. 그러니까 100번에서 95번, 100번에서 90번 정도 만약에 내가 실험을 비슷하게 반복을 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한번 그 용어를 받아들여 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에 따라? depending upon or on이죠. 뭐뭐에 따라. 자, 뭐에 따라? what measure of reliability is used. 즉 어떤 여기서 reliability가 원래 신뢰나 신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와 관련돼서는 신뢰도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measure는 방법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척도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뢰도의 척도가 사용이 되었느냐에 따라, 즉 신뢰도의 척도가 어느 정도, 즉 어떤 신뢰도를 보여주는 척도 방법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100번 중에 90번 내지는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 정도로 그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생각해 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true significance, 진정한 significance, 어떤 중요성, 이 통계학이나 어떤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lies, 어디에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에 있냐면 in interpreting the data correctly,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있는 거지 그 수치 자체, 통계 수치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즉 진정한 진정한 그 연구 결과에서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태티스틱한 어떤 통계학적인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통계학적인 결과, 즉 데이터를 정확하게 interpreting, 해석하는 것에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 목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걸로 가보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대디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It has meaning or importance. 즉, 그 연구 결과가 정말로 has meaning,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다. 자, 뭘 위해서? The organization you represent. 이거니까 당신이 대표하고 있는, 그죠? 당신이 대표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을 위해서 그 연구 결과가 정말 has meaning, 의미가 있고 or importance,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to ensure,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통계학적 유의미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significance라고 하는 요 좀 unfortunate한 word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 중요한 건 이 통계학적 유의미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interpre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통계적 유의미성과 실제 중요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겠죠. 그럼 여기서 실제 중요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 중요한 건 바로 어디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장의 요 해석, 결국에는 interpreting이 키워드가 되겠죠. 요게 바로 실제로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조금 구조에서도 끊어읽기를 조금 많이 해놨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depending upon 딸려있는 문장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잘 안 지워져서 잠시만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엉망진창이죠? 오늘따라 왜 이러죠? 자, 그냥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적당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대신에 칠하도록 할게요. 그 끊어읽기 부분에서는 가장 아마 조금 애매했던 부분, 애매하다기보다는 좀 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끊어 읽는 거 아까 선생님이 영상이 아마 녹화가 되었을 텐데 요 부분 한번 끊어 읽기 조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끊어 읽기도 끊어 읽기지만 좀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걸 여러분들이 요 글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글은요, 이 통계학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나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먼저 써놓을 것 같아요. statistical significance. 그러니까 이게 요 단어만 보면 이거 자체가 중요성이라는 거니까 굉장히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글의 초반 부분에는 그런데 이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거,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요것의 실제적인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표시하는 요만큼이에요. instead 앞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글의 맨 첫 번째 문장부터 instead 앞에 be true, may not be true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의 실제적인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필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significant한 게 뭐냐? 그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제 필자가 의문을 던지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instead 대신에 요 뒷부분을 이제 읽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계학적인 용어를 통계학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그러면 그것보다 연구 결과라고 할게요. 연구 결과에서 이거보다 진정으로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는지 마지막 문장에 바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장과 함께 내가 정리한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통계적 유의미성과 실제 중요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과 잘 연결이 되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이 화면에서 6번 설명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하지만 굉장히 명쾌하게 인스타들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글이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에 정리했던 큰 틀을 보시고 내용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구조 정리하는 부분에다가 요점처럼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7, 8번 요지 주장찾기 문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